학생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지식의 승부는 그 어떤 대결보다 치열합니다. 후회 없는 도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은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아라.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히는 1라운드,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그리고 정답을 맞춰라.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별가람중학교 최유정 학생. 안녕하세요. 별가람중학교 최유정입니다. 오늘 꼭 3라운드까지 올라가서 퀴즈 킹왕짱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면천중학교 박성준 학생. 안녕하세요. 면천중학교 3학년 박성준입니다. 모든 문제를 물 흐르듯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서문여자중학교 박가희 학생. 안녕하세요. 서문여중 박가희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풍납중학교 공인진 학생. 안녕하세요. 풍납중학교 공인진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듯 최선을 다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 하나의 숫자를 선택해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인데요. 정답을 맞힐 경우 2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힐 경우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맨 왼쪽에 위치한 최유정 학생부터 숫자를 선택해 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긴장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긴장이 조금 됩니다. 조금 돼요? 하지만 표정은 아주 밝고 저희가 보기에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몇 문제 정도 맞힐 자신 있어요?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 자, 4문제 이상 고득점을 기대하면서 우리 첫 번째 주전이만큼 저희가 큰 박수 보내주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되었길 바라면서 자, 그럼 숫자 선택해 주세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자, 숫자 1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1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계절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지구의 자전, 2번 지구의 공전, 3번 태양의 자전. 답은 2번 지구의 공전입니다. 2번 지구의 공전 정답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업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서원철폐, 2번 경복궁 중건, 3번 갑오개혁. 답은 1번입니다. 1번 서원철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은 재래식 문물을 근대식으로 고치기 위해 1894년부터 1896년까지 고종과 개화당이 진행한 개혁운동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인슈타인, 2번 에디슨, 3번 노벨. 답은 3번 노벨입니다. 3번 노벨 정답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해 그것의 일대기를 적은 소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신소설, 2번 가전체 소설, 3번 판소리개 소설. 답은 1번입니다. 1번 신소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가전체 소설입니다. 가전체 소설은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풍자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갑각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게, 2번 조개, 3번 새우.
답은 3번 새우입니다. 3번 새우.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조개였습니다. 갑각류는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로 쌓여 있으며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 절지 동물입니다. 조개는 연체 동물에 포함되죠. 자, 이렇게 최유정 학생 40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 박성준 학생 만나볼 텐데요. 앞선 문제 같이 속으로 풀어봤을 것 같아요. 몇 문제 정도 맞췄나요? 3문제 맞췄습니다. 3문제 정도. 어떤 분야에 특히 자신이 있어요, 박성준 학생은? 과학 분야에 과학 분야. 과학 분야 문제가 많이 나오길 기다릴 것 같은데요. 숫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행운입니다. 자, 몇 번 선택할 건가요? 4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박성준 학생은 숫자 4를 선택했고요. 목표 점수는 80점 이상. 80점, 역시 80점 이상을 기대하면서 박성준 학생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차분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숫자 4에 포함된 문제. 자, 지금부터 문제 드립니다.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탄수화물, 2번 지방, 3번 단백질. 답은 2번 지방입니다. 2번 지방, 정답입니다. 국민 총소득을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GDP, 2번 GNP, 3번 GNI. 답은 1번 GDP입니다. 1번 GDP,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GNI였습니다. 국민 총소득이란 국민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약자는 GNI입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 그리고 GNP는 국민 총생산을 뜻합니다. 국민 총소득은 3번 GNI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원주율, 2번 반지름, 3번 원호. 답은 1번 원주율입니다. 1번 원주율, 정답입니다. 바보 온달은 설화의 종류 중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1번 신화, 2번 전설, 3번 민담. 답은 3번 민담입니다. 3번 민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전설이었습니다. 바보 온달은 고구려의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전설이며 신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신화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등장하지 않는 민담과는 구별됩니다. 정답은 2번 전설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판소리에서 공연자가 장단 없이 말로 연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소리, 2번 안일이, 3번 발림. 답은 2번입니다. 2번 안일이, 정답입니다. 자, 박성준 학생 60점입니다. 자, 박성준 학생 6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도전자 박가희 학생 차례입니다. 긴장 많이 되나요? 네. 앞서서 10문제 정도를 함께 풀어봤을 것 같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박가희 학생은 어떤 과목이 가장 자신 있나요? 저는 과학 과목이 제일 자신 있습니다. 과학과? 과학 과목. 과학 과목. 네. 역시 과학 분야의 문제가 어떤 숫자에 많이 숨어 있을지 사실 저도 알 수가 없는데요. 번호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숫자 선택할 건가요?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자, 숫자 3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숫자 3에 포함된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아황산가스, 2번 이산화탄소, 3번 이산화질소.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아황산가스였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석유 정제 시 원유에 함유된 황이 산화되며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희곡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설명하는 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대사, 2번 해설, 3번 지문.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 정답입니다.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을 이용해 유용한 물질로 만드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IT, 2번 BT, 3번 NT. 2번 BT입니다. 2번 BT. 정답입니다. 다음 중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1번 베토벤, 2번 핸델, 3번 멘델스존. 답은 2번입니다. 2번 핸델. 정답입니다. 육지가 바다 쪽으로 가늘고 길게 뻗어 있는 지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곳, 2번 만, 3번 갯벌. 정답은 3번 갯벌입니다. 3번 갯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곳이었습니다. 자, 곳은 산줄기가 물에 잠기면서 바다 쪽으로 돌출한 육지로 규모가 클 경우 반도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박가희 학생 3문제를 맞췄습니다. 60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 공인진 학생 차례입니다. 자, 마지막 주자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저는 나오는데 이의를 두었기 때문에 0점 맞아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상관없어요? 네. 0점 받아도 상관없다는데 저희는 사실 고득점을 기대합니다. 네. 4문제 이상 맞춰주길 기대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숫자 선택해 주세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마지막 남아있는 숫자 1을 선택했고요. 자, 욕심 없이 시작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되고 비결이 될 수 있거든요. 공인진 학생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고전파 음악가들 중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하이든, 2번 모차르트, 3번 베토벤. 2번 모차르트 하겠습니다. 2번 모차르트.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하이든이었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렸으며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 그리고 베토벤은 음악의 신 악성이라 불렸습니다. 정답은 1번 하이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100만 분의 1미터를 나타내는 길이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1번 나노미터, 2번 밀리미터, 3번 마이크로미터. 3번 마이크로미터 하겠습니다. 3번 마이크로미터. 정답입니다. 미지수가 들어있는 등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부등식, 2번 방정식, 3번 비례식. 2번 방정식 하겠습니다. 2번 방정식. 정답입니다. 소설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허구성, 2번 진실성, 3번 사실성. 2번 진실성 하겠습니다. 2번 진실성.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사실성이었습니다. 소설의 특징은 허구성, 예술성, 서사성, 모방성으로 사실성은 설명문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공전 방향이 자전 방향과 다른 행성은 무엇일까요? 1번 금성, 2번 목성, 3번 해왕성. 1번 금성 하겠습니다. 1번 금성. 정답입니다. 공인진 학생 60점입니다. 자, 이렇게 100점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최유정 학생이 40점, 박성준 학생이 60점, 박가희 학생 60점, 공인진 학생 60점을 기록합니다. 시작 점수 획득을 위한 100점 라운드. 사이좋게 3문제씩 마친 박성준, 박가희, 공인진 학생과 실력 발휘를 못한 최유정 학생까지. 좌절하기엔 아직 이르다. 100점 라운드에서 얻은 시작 점수를 발판 삼아 더 뜨겁게 경쟁하고 점수를 획득하라. 1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단 1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소화기관, 유물, 설화, 과학자, 종교, 인물, 강, 한자, 학문 이렇게 9개의 키워드인데요. 평소 자신이 썼던 분야가 어떤 키워드 속에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점수가 최유정 학생이 40점, 박성준 학생이 60점, 박가희 학생이 60점, 공인진 학생 역시 60점으로 3명의 학생이 동점인데요. 가장 왼쪽에 위치한 박성준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 거죠? 종교하겠습니다. 종교. 자,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로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종교. 문제 드립니다. 아베스타라는 경전을 갖고 있는 이 종교는 율신, 아우라 마즈다를 믿었는데요. 박성준 학생, 답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정답입니다. 네, 박성준 학생 잘 맞춰줬습니다. 자, 30점을 획득하면서 90점이 됐고요.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인인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종교인데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대승불교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조로아스터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아우라 마즈다에서. 아후라 마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로아스터교를 잘 맞춰줬습니다. 박성준 학생 90점으로 단독 선두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역시 박성준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유물하겠습니다. 유물. 자, 두 번째 키워드 유물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네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물 문제 드립니다. 국보 제29호로 지정된 자, 공인진 학생.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신종. 정답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자마자 버저를 눌렀고 공인진 학생이 잘 눌러줬습니다. 자, 성덕대왕 신종 다른 말로 어떻게 불리는지도 알고 있나요? 에밀레종이라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죠. 또 성덕대왕 신종은 봉덕사에 있기 때문에 봉덕사종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존하는 최대 범종으로 표면에 새겨진 비천상 무늬와 꽃무늬가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성덕대왕 신종 잘 맞춰줬습니다. 버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공인진 학생. 그렇게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문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공인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과학자 하겠습니다. 과학자.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과학자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인 이 사람은 모든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칙을 통해 은하까지의 거리, 우주의 크기 등을 측정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가희 학생. 답은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케플러. 틀렸습니다. 자, 공인진 학생. 헨리 하겠습니다. 헨리. 네, 헨리. 앞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헨리. 헨리의 성격.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있고요. 이 법칙은 그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땡땡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네, 박성준 학생. 칼뱅 하겠습니다. 칼뱅. 칼뱅.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세 번의 기회 모두 사용했죠. 정답은 에드윈 허블, 허블의 법칙, 허블이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1929년 허블의 법칙을 발견해 우주 팽창설에 대한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법칙으로 우주의 팽창, 은하까지의 거리, 우주의 나이, 우주의 크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에드윈 허블, 허블이었습니다. 자, 안타깝게 이번 문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반드시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전 문제 정답자인 공인진 학생이 다시 한번
문제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한자 하겠습니다. 한자. 자, 한자를 선택했고요. 역시 화면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고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자 문제 드립니다. 오늘날 직접 글을 쓴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붓을 잡다라는 뜻을 가진 공인진 학생. 팩필? 아닌데? 모르겠어. 아니에요. 네, 기회를 포기했고요. 최유정 학생. 답은 지필입니다. 지필. 자, 지필. 정답입니다.